우리 두 번째 코너입니다. 우리 야심차게 우리 시즌 6에 준비한 무이소 코너입니다. 마을방송 시즌 6를 맞이해서 새롭게 생긴 코너인데요. 우리 동네 이웃을 소개하는 코너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네. 우이소를 통해서 군산의 소상공인들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저희 첫 번째 손님은요, 군산에서 라보김 플로체라는 꽃집을 운영 중인 라보김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예쁜 꽃을 누가 갖고 왔나 했더니 네. 원장님이 갖고 오셨나요? 예, 대표님이 하셨어요. 화사해졌죠. 그러니까요. 역시 봄향기를 전하러 왔어요. 네, 예. 초대 손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네요. 네,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라보김 대표님 자기소개와 함께 라보김 플로체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군산시 우체통거리에서 올해 지금 33년째 라보김 플로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20년 전부터는 그린스미스 플라워스쿨 플로리스트 양성을 하고 있는 그 원장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애청 화해 명인으로 인증을 받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자, 라보김 플로체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바쁜 삶을 살고 네. 계시는데, 처음에 우리 군산에서 꽃집이라고 하죠. 네. 지금은 이제 이쁜 이름으로 라보김 플로체 하셨는데, 전에는 꽃집, 네. 네, 장미꽃집 네. 운영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좀 꽃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85년도에 결혼과 동시에 군산에 내려왔는데요. 굉장히 좀 친구들하고 많이 멀어져 있어서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그러던 차에 저희 교회 지인분이 꽃집을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돼서 떠나게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정말 저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 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게 지금 32년째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꽃 얘기만 하면 저희 대표님 얼굴이 활짝 피세요. 네, 늘 좋아하시고, 네, 꽃과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네. 제가 아까 원장님 금방 말씀하시면서 뭘 느꼈냐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참 보면 우연찮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방송을 우연찮게 시작을 한 케이스거든요. 네. 네, 길거리 캐스팅 같은. 네네네. 길 그래서 가다가 시작을 KBS, 캐스팅 네, 나가는 거예요? 네, 리포터 뽑는다고 길에서 듣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었는데, 원장님 처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 그래도 작은 소도시잖아요. 네. 군산에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보람된 일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일도 있으시겠고요. 지금 그런 일들을 회상해 보면 어떤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뭐 사소하게 뭐 크게 어려운 일보다는 사소하게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이제 92년도에 오픈을 할 때 장미꽃집이라는 이제 말 그대로 아나운서님 말 그대로 장미꽃집 간판을 걸고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한 몇 개월 있다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워서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살짝 히터를 틀어놓고 갔었어요. 가게가 얼어 죽을까 봐서 식물들이. 근데 그게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옆으로 번지지 않았어서 정말 다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걱정 마라, 불난 집은 더 잘 된다.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보통 시부모님들이 사실 또 혼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혼내시지 않고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또 굉장히 힘이 됐고, 네,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보람된 일은 이제 제가 그냥 꽃집만 운영해서 꽃집 아줌마 소리를 듣기보다는 뭔가 좀 의미 있게 좀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독일 플로리스트 과정을 접하게 됐는데요.
단순히 꽃의 어떤 의미라든가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이 독일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군산시 나름 화훼장식 문화에 좀 기여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뒤늦은 나이에 제가 이제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하면서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제가 이제 그 화훼장식 분야에서는 아마 제가 1호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것들이 결국은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꽃에서 빛을 찾을 수 있는, 꽃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상당히 보람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 꽃과 함께하는 삶이 원장님, 대표님의 삶에 큰 의미를 주셨는데, 네, 그 현재 이렇게 꽃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그러면 생각하기 어려운 네, 그런 삶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힘들 때 네.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도 옆에 있던 꽃이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재밌어서 좋아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떤 제게 주신 달란트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꽃집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 또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었고 또 시댁에서는 며느리,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 역할 굉장히 충실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좀 많이 생겼어요. 제일 큰 문제가 제가 2018년도에 몸이 안 좋더라고요. 간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 수치가 높아진 줄도 모르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담도암이라는 거예요. 제가 담도암? 그거는 생존율이 뭐 4년, 5년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뭐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4, 5년도 더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 잘 가지 뭐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마쳤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 간을 잘라놓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운 일도 겪다 보니까 더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담담해진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우체통 거리에서 보면 그 거리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사실 라보긴 플로체예요. 네. 네, 전체 상가 중에서요. 네. 그러니까 뭐 라보긴 플로체만 남았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보면 늦게 이렇게 그 지나가다 보면 가장 늦게까지 그래도 불 켜져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만큼은 사실 이제는 대표님이 고만 손을 놓아도 될 나이가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늦게까지 꼭 그 가게를 지키고 계시는 그런 의미도 남다를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군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제 타타대우가 떠나고 여러 기업체들이 네. 떠남으로써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정말 10시, 11시까지 오픈을 해도 손님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위치해 있는 것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신도시 주변으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실은 7시, 8시면 마감을 해야 돼요. 벌써 이제 마감 시간이 2시간, 3시간 정도 앞당겨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구도심 상권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좀 안타까움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예전만 못하다. 그러지만 우체통거리를 통해서 저희가 우체통거리 주민으로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또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잘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지금 33년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그 시작도 꽃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우연찮게 시작한 게 본업이 되셨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 플라워 꽃으로 해가지고 문학박사를 받은 거 1호시고 네. 독일에서 연수도 하시고 네. 제가 알기론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네. 라보긴 플로체 이 꽃집이 굉장히 나름 잘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네.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산의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네, 많이 어려운데 어렵죠.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 좀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건, 혹시 그 소상공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저희가 지금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창업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희가. 근데 그 친구들이 거의 10%도 살아남지 못하고 거의 힘들어하고 망하는 경우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 분들, 그리고 이 청년들이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그래도 역할을 좀 하고 계신 분이셔서 이 지역에서. 제가 이제 제 제자들도 꽃집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변에 또 상가 하시는 분들도 오픈을 해서 이렇게 출발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요. 결국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처음 가게를 오픈했을 때, 나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것을 서비스를 하고 어떤 그런 자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침 7시면 출근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골목에서는 가장 일찍 출근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성실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제자들이 창업을 할 때 배움의 기회를 꼭 놓지 말아라. 저는 지금도 자주 서울을 들라들면서 세미나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군산에 있다 보면은 자칫 이렇게 조금 안주하기 쉬워요. 그렇지만은 외부로 나가다 보면은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니네들이 서울을 가지 못하면 나에게서라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은 매출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손님이 안 오고 하니까 형광도를 하나 끄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꽃집에 가면 꽃 쇼케이스 냉장고가 있잖아요. 이제 손님이 안 오니까 전기세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또 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또 손님이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비도 아까운 거예요. 그 6,000원이 아까워서 잠시 문을 잠그고 이제 본인이 배달하는 거예요. 그럼 배달 나간 사이에 손님은 또 들어오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년을 못 넘기고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끈기 있게 자기 자리를 정말 잘 지키는 것, 그게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겠지만, 네, 그런 면에서 초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명장이시기도 하고, 지난해에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잖아요. 네. 네. 그래요.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이뤄놓은 업적들이 사실 있어서요. 이제 100년가게 선정도 됐고, 천년명가, 전라북도에서 지정받는 천년명가, 그런 소식들이 이제 소상공인협회에 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 심사를 이제 작년 5월 달에 서류 심사를 하고, 6월 달에 현장 실사를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주무관님하고 계장님하고 내려오셔서 하루 종일 원본 대절을 하면서 심사를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서류 심사를 했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달 후에 저는 이제 장관상, 그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대통령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놀랬죠. 좀 대통령이 그렇지만 직급으로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네. 이름만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름만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람된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를 저는 60년생이니까요. 많이 먹었죠. 조금 있으면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저는 정진할 것이고요. 대통령상을 받았으니까 또 하나의 도약을 해봐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화훼장식 명장에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명장.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꼭 되실 겁니다. 네. 저희 이렇게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꽃에 대한 철학,
그리고 삶에 대한 자세를 저희가 많은 것들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침에 그렇게 일찍 출근하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네.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뭐 소장님 지금 막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뭐 물어보고 싶으신 게 하는 거 있으시죠? 많은데 시간 때문에 그 마지막에 네. 네. 꽃과 사람, 삶을 연결해온 뭐 선배 소상공인으로서 네. 아까 연결해서 좀 잠깐 여쭤보면 결국은 성실하고 초심을 잃지 말고 공부는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질을 꼭 좀 지켜라.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그 아드님도 이렇게 사업하고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에게 특히 지역에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까도 앞에서 잠깐 보셨지만 네. 이런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고 사실은 저희가 살던 시대는 꿈을 쫓아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까지 복잡한 사회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저는 이제 제 아들이 지금 13년째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제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리고 선배들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충분히 검토해보고 제가 이제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남자 플로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너도 나랑 같이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러지만 강요는 하지 않고 네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나에게 답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간 고민하고 결국은 내려오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 아들도 오늘 또 지금 김포 쪽에 뭐 알아본다고 이제 갔는데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저도 이렇게 30년이 넘는 동안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던 거 아닐까? 결국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좀 어렵겠지만 좀 진심으로 고민하고 해서 이렇게 좀 찾아갔으면 어떨까? 저는 그 방법이 청년들에게 가장 좋지 않을까? 꿈을 향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산을 향기롭게 물들일 꽃과 이야기들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명장 꼭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